안녕하십니까. 조갑조닷컴의 조성호 기자입니다. 1부에 이어서 저희 우종찬 기자님 모시고 이제 그 최순실 사건에 지금 주목하시는 인물 세 사람 중에서 지금 김수현 얘기를 저희가 하다가 이제 이현정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갔는데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추가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자님. 그럼 이현정 씨가 이렇게 발이 넓게 심지어 장관 인사청문회 그다음에 집권여당의 그 경선에 출마했던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했던 사람의 그 선거 캠프에 가서 도와주고 했는데 이진동 씨하고의 인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이진동 기자가 소위 경기도 안산 상록에서 소위 한나라당 그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 출마를 합니다. 그때 이제 김수현하고 이현정 두 사람 다 이진동 캠프에서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현정 씨가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는 여자분입니다. 그렇죠. 이진동 씨가 출마했던 곳이 안산이었죠. 그쪽이니까. 그래서 그때 캠프에 사는데 김수현 진술에 따르면은 법정 진술에 따르면은 그 캠프에 가 보니까 200~300명이 막 하는데 제대로 일을 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자기가 앉아 모든 서류 작업을 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일을 잘한 거예요. 김수현이가. 그래서 눈에 띈 거고 그러면서 이현정하고 가깝게 지냈고 그러다 보니까 이현정이란 여자가 김수현한테 고영태를 소개한 겁니다. 고영태를. 고영태를 소개했는데 그리고 김수현이가 이제 고영태 강남에서 만납니다. 김수현 법정 진술을 그렇습니다. 만나니까 포르쉐 외제 스포츠카 포르쉐 딱 몰고 왔고 손에는 롤렉스 금딱지 시계.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그걸 갖고. 김수현 씨 증언이 그렇습니다. 증언이죠. 법정에서. 그리고 지갑을 쫙 꺼내는데 소위 긴 지갑, 장 지갑에 5만 원짜리 지폐가 수북하더라. 그거 보면서 야, 참 돈 많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뭐 자기가 이제 스포츠 일을 한다니까 좀 도와달라. 컴퓨터 일을 못하니 도와달라. 그래서 자기는 그쪽으로 가가. 그래서 2014년 4월 달에 알아가 5월 1일자로 소위 고영태가 만든 삼성동 사무실, 이 간판이 없습니다. 삼성동 사무실에 출근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실에 소위 고영태 책상 그리고 한쪽에 이제 도화록으로 닫혀 있는 방이 최순실 소장방이에요. 소장방 그리고 김수현 이렇게 근무를 합니다. 세 사람이 이제 거기 세 사람. 거기서 이제 처음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물어보죠. 아니 5월 1일 날 당신 첫 출근했을 때 소위 최소한 피고인하고 인사 나눴느냐? 처음 사무실인지 첫 출근했을 때 인사를 나누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것도 없어요. 이름도 모르고 명함도 받은 적도 없고 일주일에 뭐 한 번꼴 출근하고 그러니까 이 사무실에 출근한 지 석 달 만에 8월 달에 처음으로 고영태가 저 사람이 최순실이다. 석 달 만에? 석 달 만에 8월 달에. 그럼 검찰 진술서에 다 나옵니다. 그럼 희한하네요. 그 회사가 최순실 씨 소유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닙니다. 그래. 그러면서 판사도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피고인은 얼마나 자주 출근했느냐? 그럼 일주일에 한 번 넣을까 말까입니다. 그럼 그거예요. 그러면 김수현 피고인은 그 사무실에 근무할 때 삼성동 사무실 간판입니다. 근무할 때 봉급은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고영태로부터 350만 원씩 받았습니다. 고영태로부터? 그러니까 사무실 임차인 그것도 전부 다 고영태 명의로 다 돼 있었습니다. 석 달 만에 저 최순실을 했지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고영태가 이제 스포츠 클럽 이런 거 운영 이런 거 하니까 그걸 좀 하자. 그래서 자기는 갖고 그 다음에 광고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영태가 아프리카 픽처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차은택 감독이 하던 회사입니다. 아프리카 픽처스에 근무하는 브랜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브랜든은 호주 교포입니다. 한국인입니다. 브랜든인데 브랜든하고 이제 고영태가 친합니다. 그래서 고영태가 야 광고 전문가를 소개해달라니까 브랜든이 우리 회사 대표 차은택을 소개합니다. 그게 2014년 6월 달입니다. 자 5월 1일 첫 출근은 6월 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차은택하고 최소한 피고인이 알게 되는 거예요. 고영태 소개로. 그 알게 되고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고원기획을 설립을 합니다. 고원기획. 그러면은 지금 이 회사들의 실소유주가 지금 저는 궁금하거든요. 고원기획. 그러니까 김수현이가 대표로 했던 고원기획과 삼성동 있는 그 사무실 그거는 간판도 없고 그냥 고영태가 그때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고영태는 대통령의 그 핸드백하고 뭐 가방하고
이런 것들을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고영태는 그 만드는 그러니까 가죽에 대해서는 약간 공부한 적은 있지만은 제조 기술은 없고 네. 거의 OEM입니다. 주문 제작 방식이에요. 그런 애가 어쨌거나 돈을 좀 벌어 가지고 그런 시절에 네. 이제 김수현을 만나게 된 거고 네. 그러면서 이 삼성동산 개인 사무실이니까 네. 법인도 아니고 고영태 개인 사무실이니까 그런 상태였고 그러다가 이제 차은택을 만나면서 네. 고원기획이라는 걸 설립을 하거든요. 네. 이거는 회사 법인입니다. 고원기획은. 네. 그러면 저 고원기획은 2014년 7월 21일자로 법인 설립이 됩니다. 그 네. 등기부등본 다 확인됐으니까. 네. 그럼 우리가 알기로 고원기획하면 고영태의 고와 최승원의 원자 아니냐? 그렇죠. 전혀 아닙니다. 이 회사는 고영태 지분 55%, 네. 차은택 지분 45%로 이루어진 회사고 차은택도 법정에서 네. 그 회사의 지분은 내가 45% 갖고 있다. 네. 그러니까 고원기획이 차은택과 관련이 있다는 거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그 법인 등기부에 보니까 네. 그 사내 이사가 네. 김수현, 네. 김재민, 네. 그리고 차은택, 네. 김성현 네 사람이에요. 저 김수현 알고 김재민은 누구냐? 네. 고영태 대리인입니다. 대리인격. 대리인. 고영태 확실한 잘 아는 대리인인가요? 사람. 그러니까 고영태 자기가 이거 사내 이사 이래 등록을 못하니까 대리인으로 내세운 게 김재민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김수현, 김재민의 지분이 55%. 네. 차은택, 김성현. 네. 자, 김성현은 미르재단 사무부총장 아닙니까? 그렇죠. 소위 차은택이가 했던 모든 회사에 다 따라든 대표 아닙니까? 네. 두 사람 지분이 45%예요. 그게 고원기획입니다. 네. 그리고 그 고원기획은 딱 석 달 후에 네. 10월 31일자로 청산이 됩니다. 아무 실적도 없고 네. 열심히 뭐 기획서나 만들고 하는데 청산이 되는데 그럼 그 기간 중에 봅시다. 고원기획이 설립된 7월부터 10월까지 네. 그 기간 중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첫째, 차은택은 졸지에 네.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이 됩니다. 그렇죠. 예, 네. 차은택은 네. 공기획 딱 그 무렵에 딱 되고 차은택의 소위 대학교 원사 네. 김종덕 씨는 소위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차은택의 외삼촌 김상률 씨는 네. 청와대 교문수석 수석이 됩니다. 네. 그러면 공기획을 설립해 가지고 네. 이득을 가장 본 사람 누굽니까? 알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최선하고 뭐 우째 장난치다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기획도 이제 안 되니까 청산하고 법적으로는 청산되고 그 다음에 고영태는 K라인이라는 회사를 만드는데 K라인은 처음 들어보는 회사인데요? 그건 언론에 많이 보도됐습니다. K라인은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가방 판매 대행하는 이것도 개인 그거지 그 법인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개인 사업자를 형태로는. 예. 그러니까 이 K라인에서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 강남에 그 돈 좀 있는 건달들 이 사람들이 뭐 주식 투자를 하고 그런 뭐 사무실이었습니다. 그건 그 자세한 얘기 좀 나중에 말씀드리고. 네. 그래서 어쨌거나 그날 김수현 정의 정원 중에서 중요한 게 자, 미르재단이 설립된 게 2015년 10월 27일입니다. 그렇죠. 현판식 한 게. 그러면은 미르재단 설립 전이나 현판식 하던 날이든 아니면 그 이후에 분명히 고영태나 노성일이나 박은정이나 이현정이나 최철 입에서 야 미르재단 이제 간판 걸었다 뭐 이런 말이 있을 거 아니냐. 전혀 없었던 거예요. 전혀 없다고 김선희 증언합니다. 그런 얘기는 오간 적이 없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미르재단 현판 시간 그 이틀 전에 최소원은 소위 독일로 가가 11월 한 달 후에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독일에서 한 달 동안 체류한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뭐 다른 건 있지만 한국에 없었습니다. 어쨌거나 미르재단이 대통령과 대통령 퇴임 후를 대비해 가지고 대통령과 소위 최소원이 공모해서 만들었다 하면은 자기 한국에 있든지 현판식에는 모습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현판식에 뭐 좀 숨기고 싶다 하더라도 그럼 한국에 있어야죠. 한국에 있고 그리고 좀 끝나고 난 뒤에 모여가지고 야 이제 우리 재단 하나 설립했으니까 우리 이래 하자. 전혀 없었어요. 다만 K스포츠 재단 그거는 설립하고 그 이후에 이제 소위 최소원 피고인이 관여한 거는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제법 드러나고 있으니까 그건 또 그런 태로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미르재단 K스포츠 둘 다가 대통령과 최소원이가 사전에 공모회가 했다. 설립과 이사진을 만들고 다 했다. 그거는 거의 소위 김수현 정인의 진술로 인해 가지고
기소가 네.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다. 무리했다는 게 바로 지적이 됐고 네. 이경재 변호사 그걸 바로 지적을 했습니다. 재판부에. 그러니까 이제 검찰 측에서는 김민영 검사가 나왔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아니 고영태 노승일 진술 외에도 소위 안종범 그리고 뭐 김종호의 진술이 있다. 그런 부분은 뭐 이렇게 공방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검찰과 특검이 보는 대통령과 최서원 씨가 경제 공동체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과 검찰은 네. 법정에서 한 번도 네. 경제 공동체라는 주장을 편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법정에서는. 네, 네, 네. 그러면서 얘기는 뭐냐? 경제 공동체는 특검과 검찰이 한 말이 아니고 네. 언론에서 네. 만든 말이다. 우리는 그런 주장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김수현 부부는 저는 정을 하고 난 뒤에 인터뷰까지 제가 다 했습니다. 했으니까 그건 또 나중에 있을 때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이 박원호입니다. 박원호. 이 박원호라는 사람은 우리가 참 잘 봐야 됩니다. 네. 박원호라는 인물은 사실 언론에 지금 거의 보도도 잘 안 되고 있고 지금 유일하게 이제 이재용 재판 부분을 놓는데 박원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네. 자, 대통령 최순실 그리고 이재용 네. 삼성 성마 네. 213억 지원 그 중개고리가 중간. 연결고리가 박원호다 네. 하는 게 네. 검찰과 특검의 주장입니다. 네. 그 연결고리가 네. 독일에서 있었던 그 계약서 쓰는 데부터 해가 모든 걸 아는 게 박원호고 박원호 못지않게 또 아는 게 노승일이다 네. 하는 게 이제 검찰과 특검의 주장입니다. 네. 그런데 네. 노승일은 지난번 대송구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네. 나 그거 아닙니까? 증인 영어 할 줄 아세요? 하니까 못합니다. 독일 할 줄 아세요? 하니까 못합니다. 아니 영어도 못하고 독일어도 못하는 사람이 뭐 독일에 가가 코아스포츠라는 네. 회사의 설립과 운영을 관여했겠습니까? 거기서 이미 노승일의 모든 진술은 다 소위 탄핵이 된 겁니다.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 노승일 진술은 이제 탄핵이 됐기 때문에 중요한 게 박원호예요. 네. 박원호 진술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럼 일단 제가 박원호가 이제 어떤 사람인지부터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원호라는 사람은 소위 광주 서중, 네. 광주 서중 다닐 때 네. 승마를 처음 배웁니다. 중학교 다닐 때. 왜 승마를 하게 됐느냐? 네. 이분의 큰아버지, 네. 큰아버지가 박철웅, 조선대의 총장이자 설립자. 네. 그러니까 박철웅 씨 조카예요. 박원호 씨가. 아, 그래서 광주 서중 다닐 때부터 네. 이제 승마를 배워가지고 이제 승마 선수로 쭉 하면서 네. 승마 이쪽에만 한 50년 있었던 이른바 승마계의 대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대한승마협회 전무로까지. 그렇죠. 그래서 1995년부터 그러니까 네. 광주 승마협회장부터 시작해가 뭐 뚝섬에 있는 뚝섬 네. 승마 네. 연습장 거기 네. 원장부터 여러 가지 하면서 네. 95년부터 네. 2008년까지 네. 대한승마협회 전무를 지낸 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은 소위 그러면서 이제 승마의 종목이 세 개거든요. 하나가 마장마술, 네. 하나가 장애물, 하나가 종합마술인데 이 중에서 이 마장마술하고 장애물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 심판 자격도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승마계에서는 제일 큰 손이죠. 대부에 속하는 네. 그런 분입니다. 이 사람은.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최순실 씨가 연이 되고 삼성과 연이 된 걸까요? 예.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검찰 진술 조서에 쭉 나옵니다. 네. 보면 이분이 2005년에 네. 이분이 뚝섬에 있는 서울 네. 승마훈련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원장입니다. 네. 이분이 그때 네. 원장을 하는데 네. 그때 이 박원호 씨가 가르친 제자가 네. 장시호입니다. 장시호. 예. 장시호한테 네. 승마를 네. 가르쳐 준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장시호를 가르치다 보니까 장시호 엄마 최순덕이하고 친할 거 아닙니까? 최순덕 그렇죠. 씨하고. 그 최순덕 씨하고 친한데 최순덕 씨 소개로 네. 최순실, 정윤회, 정유라 세 명이 뚝섬에 온 거예요. 그렇게 연이 닿아서. 예. 그때가 2005년이고 그럼 그때 정유라가 9살입니다. 그렇죠. 9살짜리 정유라 그때 뚝섬 와가지고 네. 처음으로 승마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네.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소위 승마 네. 이쪽에 연결시켜 준 거는 네. 따져보면 장시호예요. 그렇죠. 최순덕 씨가 한 거지 박원호 전 전무하고 네. 최순실이 바로 하는 게 아닙니다. 최순덕 소개를 통해서 안 거구나. 예예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2005년에 이제 그 알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정유라 승마를 이제 가르쳐 줍니다. 네. 그러면서 별 관계 없이 지나다가 네. 2014년에 다시 물론 그 중간에 이제 만남이 조금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건 뭐 생략하고 네. 2014년 이제 11월 달에 네. 박원호하고
소위 최순실하고 아주 가까워집니다. 그 계기가 뭐냐?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 네.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정유라의 출산입니다. 아, 정유라의 출산. 2015년 네. 5월 8일입니다. 정유라 출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그 5월 8일 시점에 네. 무슨 일이 있었고 하는 거는 그래서 정유라 출산인데 네. 2014년 11월 달에 네. 소위 정유라가 네. 임신을 해가지고 네. 가출을 합니다. 그래서 가출을 한다. 가출. 네. 그러니까 서울 신림동에 뭐 네. 살고 뭐 생활비 뭐 몇천만 원 썼다는 건 다 거짓말이고 가출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무리 찾아도 못 찾으니까 그래도 정유라가 그래도 그때 이제 최순실은 정유라 씨하고 이혼한 상태고 네. 그것도 못 찾으니까 결국 박은호 전무한테 부탁을 합니다. 네. 우리 딸이 그래도 네. 당신을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했으니까 네. 좀 찾아달라. 네. 그래 승마 선수들끼리니까 알 거 아니냐. 네. 네. 그래가 이제 박은호 씨가 정유라를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이제 설득도 하고 그때 최순실 씨가 이제 이 박은호 씨한테 네. 박은호 씨가 이제 2008년도까지 승마협회 전무를 지냈지만은 네. 그때 협회 공금을 네. 횡령한 협의로 감옥을 갑니다. 감옥을 가가지고 네. 징역을 네. 삽니다. 근데 네. 그건 전 진술조서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네. 진술조서에. 예. 네. 네. 그리고 나오니까 이제 가정도 좀 불우해지고 그리고 이제 거처도 일정 시간 안 하시는 일정치도 없고 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이제 제일 하거든요. 내가 집을 하나 사드리겠다. 그래도 2층 집을 하나 사드리겠다. 그래서 1층에 네. 박정무께서 사시면서 그리고 생활하시고 그리고 2층에 정유라 살게끔 해가지고 애를 인간답게 좀 키워주십시오. 그렇게 맺어집니다. 일종의 학부형으로서 이렇게 부탁을 한 거네요. 그렇죠. 뭐 사제지간이니까. 사제지간이니까요. 자기 딸과. 네네. 그래서 네. 박은호 씨도 이제 뭐 집보러 막 다니고 그게 검찰 진술조서에 다 나옵니다. 이게 이래 하는데 5월 8일 날 이듬해 5월 8일 날 애가 나옵니다. 네. 애 출산을 합니다. 네. 그래 되니까 결혼식도 안 올렸고 네. 이런 딸이 소위 말해가 아까 놓으니까 얼마나 창피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독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로 갈 때 네. 그때 이제 박은호 씨가 일정한 직업도 없고 하니까 네. 그래서 독일이 소위 승마의 본고장입니다. 그 가서 이 정유라 말 계속 타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최순실 씨도 나도 이제 말 사고 팔고 하는 이런 사업도 하면서 네. 이러면 이제 대통령도 곧 퇴임을 하시니까 네. 그래 하겠다. 네. 그래서 독일로 가자. 네. 가고 그래서 이 박은호 정부의 모든 독일 체제비 네.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최순실 씨가 다 부담을 합니다. 자기 사비로요? 사비로. 네. 그것도 다 나옵니다. 검찰 진술로. 그래 6월 2일 날 그게 간 게 2015년 6월 22일입니다. 약 한 달 출산하고 나서 한 달 반 정도. 네. 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같이 독일에서 네. 이런 걸 하자 네. 이런 이제 일을 하는데 네. 그 와중에 이제 이 소위 삼성전자와 네. 소위 코아스포츠 네. 그래 최순실이가 대표이사로 있는 네. 대표이사가 아니고 대주주로 있는 대주주예요. 대주주로 있는 코아스포츠하고 이 용역 계약이 체결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2020년 동경 올림픽에 한국인 승마 선수들을 출전시키기 위한 거기에 삼성전자가 지원한다. 213억을 지원한다. 그 계약서를 체결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 계약서 체결을 박은호 정부가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실무 작업을 이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계약서 체결할 때 이 사인할 때 최순실은 그거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3사람 그리고 코아스포츠 대표이사 2사람 두 사람만 가가 계약서 딱 사인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그런 어레인지 그 조정을 이제 박은호 씨가 하는데 그러면 박은호 씨가 과연 최순실 씨의 소위 대리냐 법정 대리인 맞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들만하죠. 자 그래서 이 박은호 씨가 검찰하고 특검에서 3번 조사를 받았습니다. 3번 조사를 받았는데 이분이 후도암 환자입니다. 박은호 씨가요? 예. 박은호 씨가 후도암 환자인데 박은호 씨가 후도암을 그걸 보면은 2016년 작년 3월 16일 날도 했고 다음에 12월 5일 날도 12월 5일 날도 후담 수술을 받았어요. 한 3차례 받았는데 수술이 받기 직전에 두 번째 수술 받기 직전에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검찰 어떻게 조사를 받나요? 그때는 수술 받기 직전이니까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 쭉 합니다. 특검 조사는 수술 끝나고 받습니다. 후담 수술 끝나고 그럼 말을 제대로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럼 어떻게 조사받았느냐? 필담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필담. 아니 필담을 했으면은 박은호 씨가 쫙 쓴 거
그걸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기록 뒤에 수사 기록 뒤에 자폐를 진술을 붙여야죠. 그렇죠. 없어요? 자, 이게 이게 이제 박원호 씨가 검찰에 두 번 이게 조사받은 진술 조서예요. 자, 이때는 후담 수술 전이니까 이 정도 두껍습니다. 이 정도로 돼 있어요. 자, 이게 특검에서 후담 수술을 받은 겁니다. 받은 후에 두께가 이렇습니다.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그럼 여기에 소위 말해가 필담을 필담 그걸 붙여놔야죠. 첨부가 안 돼 있답니다. 필담 안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대충 말한 거 특검이 소위 말해서 입에 맞게끔 이게 다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검 진술로서 읽어보면은 질문보다 답변이 굉장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원호 전무의 진술이 과연 신뢰도가 있느냐. 그것 때문에 이제 박원호 전무가 지난 5월 31일 날 5월 30일 날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증인으로 나오고 아침 10시부터 그 재판이 새벽 1시까지 이루어진 재판이에요. 그 재판이 이게 공판조수입니다. 이게 뭐냐. 10시부터 쫙 재판에서 검찰도 묻고 변호인도 묻고 또 재판장도 묻고 박원호한테 사주공기 때문에 이게 A4 용지로 240장입니다. 일종 녹취록이에요. 그날 검찰이 어떤 질문했고 그리고 변호인이 어떤 질문했고 또 재판부로 또 무엇이 궁금해서 질문했고 이 정도 두껍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때 이제 많은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 박원호 전무가 다시 한번 그러니까 대통령 재판에 또 증인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 증거 지금 증인 채택은 되어 있습니다. 아직 날짜는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재판에 이분이 이제 증인으로 나오면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상당히 드러나죠. 그러면 삼성 재판에서 어떤 것들이 드러났느냐? 삼성 재판에서 딱 보니까 일단 자 8월 26일 날 아까 제가 말씀드린 213억 2015년 8월 26일 날 그 계약서 체결됐는데 그 계약서 체결되기 20일 전에 8월 3일 날 8월 3일 날 박원호 전무하고 삼성이 별도 계약서를 체결합니다. 그건 뭔가요? 별도 계약서는요? 개인하고 맺은 거예요? 그러면 삼성은? 그래서 이게 그날 법정에서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때 그 행기 뭐냐면은 지금 그 회사 이름이 잠깐만요. 2015년 8월 3일 날 8월 3일 날 삼성전자하고 PNK 홀스라는 개인 사업체예요. 홀스 말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 영어로 못 봤기 때문에 PNK 홀스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하고 용역 계약서가 체결이 됩니다. 이건 무슨 의미인 건가요? 용역 계약이 체결되는데 자, 이 PNK 홀스라는 회사가 누구냐? 이 회사가 박원호 딸 회사입니다. 확인하신 건가요? 예. 법정에서 이게 다 나온 겁니다. 딸 그거라는데 자, 8월 3일 날 그럼 이 계약 체결이 뭐냐? 2015년 7월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삼성전자에서 PNK 홀스에다가 매달 1,250만 원씩 소위 2년반을 준다. 이런 계약이에요. 그래요? 이런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계약을 체결했을까? 그렇죠. 그럼 주장은 딱 그거예요. 그때 이제 대한승마협회장이 박상진 씨입니다. 박상진 씨는 삼성전자 출신 아닙니까? 그분이 이제 대한승마협회장이 됐으니까 아시아 승마연맹 그 회장이 되게끔 박원호가 도와달라. 그래서 이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명목으로 지금 이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체결되어 있는데 이 계약 체결하면서 박원호 쪽에서 소위 선거 미역 먼저 주고 나머지 이제 월 1,250만 원씩 달라. 근데 이 계약을 이재용 부회장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나요? 이재용 부회장은 이 승마 관계 전혀 모릅니다. 왜 모르냐?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에 소위 말해 결제 라인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이제 알고 삼성전자 결제 라인 지급이 된 거다. 회장, 최지성 실장, 장충기 사장 이래 쫙 나가지 이재용이라는 이름 결제 라인에 전혀 없습니다. 대주주일 따름이에요. 진짜 삼성전자 돈 213억이 그러고 갔으면은 그 대표이사 진짜 그 법인에 있는 그 대표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지 왜 이재용 부회장한테 책임을 지웁니까? 이거 자체부터 잘못된 거예요.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은 물어보지도 안 했고 이건 또 최지성 실장이나 장충기 사장은 아버지 이건희 회장의 참모들입니다. 자기도 나이도 많고 그분들한테 어떻게 물어봅니까? 지금 진행되는 사을 나한테 다 보고하세요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모르죠. 네. 그래서 이 PNK 홀스 회사 이름부터 네. 그러니까 박원호 씨가 삼성전자하고 이 코스포츠하고 이걸 하기 전에 네. 이미 돈을 선수 공짜로 3억 얼마를 이미 소위 말 받았다. 그 다음에 소위 삼성전자하고 K스포츠가 이거 소위 계약서를 맺었다. 네. 그러면 박원호 씨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며 네. 그 사람의 진술은 네. 과연 신뢰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게 이게 이 사건은 상당 쟁점되고 있고 그러면서 그 말구이 네. 오늘 지금 정유라가 법정에 나와가지고 네. 아 말은 내 거, 네. 난 내 건 줄 알았다 그래 말하는데 네. 이 계약서에 보면은 네. 말을 운반하는 말차와 네. 말 합친 차와 네. 그 앞에 끄는 트레일러는 네. 삼성 소유로 한다. 그게 적혀 있나요?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유라 자신은 아 이거 엄마가 내 거라 하니까 난 내 건 줄 알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네. 계약서에는 그건 좀 삼성전자 소유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네. 그리고 또 보면은 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네. 도와준 대가로 그렇죠. 용역 계약서 체결했다. 네. 지금 그렇게 다 알려져 있고 그렇게 특검이 돼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그럼 특검에서 박으로 뭐라고 진술했느냐? 네. 이렇게 했어요. 네. 삼성도 네. 내가 합치도록 이 박으로가 이제 최순실로부터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최순실로부터 들은 얘기가 삼성도 네. 내가 합치도록 도와줬는데 은혜도 모르는 놈들이다. 맞아요.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공소 라고 특검에서 그렇게 진술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박원호 씨가 네. 법정에서는 그 얘기 안 합니다. 뭐라 하느냐. 네. 도와줬는데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삼성도 어디 가고 합병도 어디 가고 몸매가 완전 다르네요. 다르죠. 도와줬는데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합병도 삼성 네. 합병을 도와줬는데 하는 부분은 누가 했냐. 이건 또 박원호 씨의 소위 후임 전무인 김종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 또 하나 중요 건데 그 사람이 그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럼 김종찬은 소위 말해가 독일에서 최순실을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지금 진술서가 돼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게 다 전문 증거로 그럼 들어가 있는 거네 일종이에요? 아니죠. 진술 조서로 들어 있는데 네. 진술 조서로 들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을 공판 조서 법정에서 판사가 직접 듣고 그러니까 네. 검찰이나 특검 진술 조서 이건 아니다. 증거 아니다. 그건 배척이 된 배척해 버리면 이 공판 조서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박원호 씨가 대통령 재판에 아직 증인 채택은 되어 있지만은 날짜가 아직 지정돼 있지 않습니다. 날짜가 기일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날짜 되면은 이제 박원호 씨가 그러니까 검찰에 2번, 특검에 1번, 법정에 1번. 네. 그러니까 아직은 실체적 진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 그리고 최순실 변호인단 자 박원호한테 이제 진실 그 신문할 거 지금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원호의 진술의 네. 그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게 되면은 결국 삼성 승마 뇌물 이거는 또 부정이 되는 거죠. 자, 아까 제가 봐야겠네요. 그거. 5가지 혐의 네. 미러키스포 재단, 삼성 승마, 네. 그 다음에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그 다음에 롯데 70억, SK 89억인데 네. 롯데 70억, SK 89억은 이미 대충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소위 말해가지고 이게 지금까지 검찰 조사가 잘못되었다라고 하고 네. 미러 이거 슬립에도 관여 안 했다라고 하면은 네. 이 사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그럼 시간 관계상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 세 번째 인물은 누군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네. 솔직히 지금 법정에서 나온 분은 아닙니다. 아닌데 제가 기자로서 네. 자,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 사건은 언론의 허위 보도 내지는 민주노총을 위시한 소위 밖에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네. 그 단체가 이 언론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고 민주노총 민변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냐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단서 제공자예요. 그 단서 제공자가 박창일 신부입니다. 박창일 신부. 네. 그러니까 박창일 신부는 저도 전혀 몰랐는데 이분의 존재가 드러나는 게 안민석 의원 책이에요. 안민석 의원 책 천벌에 바로 나옵니다. 처음 제보를 해준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죠. 안민석 의원한테. 2014년 1월 15일 날. 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1년도 안 된 시점에 그렇죠. 박창일 신부가 안민석 의원한테 새벽 6시에 전화를 내가지고 성마 의계가 숙대밭이 되었다. 문체부 체육국장 날라가고 과장 날라가고 다 경찰 조사받고 있고 그 뒤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뒤에 최순실이가 있고
최순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대통령이 승마인들을 혼내주려고 했다. 이 제보를 하는 거예요. 신부가. 잠깐 그럼 그 시점이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이 왜 그 승마 문제로 문체부 예. 국장 2명을 참 나쁜 사람이더라. 그 시점하고 비교했을 때 언젠가요? 자, 안민석한테 그 제보가 들어온 제가 시점이.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 예. 그게 중요한데. 2013년 4월 달에 상주에서 승마 대회가 열리거든요. 예, 2013년 4월 달에 4월이요. 예, 4월 달에 열리는데 네. 그 열렸을 때 이게 이제 소위 부정이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한 사람은 사실은 네. 박원호입니다. 박원호 그래요? 전무입니다. 예. 지금 뭐 최순실이가 했다 전혀 아닙니다. 박원호 전무가 했고 네. 그 조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네. 그래서 박원호 진술을 어떻고 이래가 문체부에서 어떻게 하고 하는 거는 네. 기록이 다 나오는데 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네.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안민석 의원이 이제 박찬 신부한테 떡 여기 들어가 최순실이는 팍 논단 말입니다. 네. 대통령이 최순실 딸을 위해서 승마인들 혼내주라 했다. 네. 그러니까 최순실이 누구예요? 네. 안민석은 모를 거 아닙니까? 네. 최태민의 딸이다. 그러니까 안민석은 최태민을 아니까.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 사건이 시작이 되고 안민석 의원이 그러니까 2014년 1월 15일 날 제보를 받고 네. 4월 8일 날 2014년 4월 8일 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네. 정유라의 딸 네. 끄집어 내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부터 이제 이 시작이 되는데 네. 그러면 자, 이 박창일 신부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제일 중요한 게. 전혀 베일에 쌓여 있는 인물인데 현재까지요. 그래서 박창일 신부에 대해서 안민석 의원은 책에다 이래 써놨습니다. 네. 박창일 신부는 네. 특별한 사회 활동을 하는 분이다. 특별한 사회 활동에. 단순한 네. 천주교 신부님이 아니라 어.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잘 알고 네. 정치적 감각이 꽤 높은 분이다. 이렇게 다 표현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요거 외에는 박찬일 신부에 대한 단서가 없어요. 전혀 없죠. 그러다가 단서가 최근에 하나 놓은 게 뭐냐. 네. 노성일 후원 계좌입니다. 예. 노성일 후원 계좌. 네, 그러니까 네, 네. 노성일 씨가 소위 말해가 국회 청문회에서 그 이완역 의원 위정했다. 네. 막 하는 그 발언에 대해가 이완역 의원이 노성일을 네. 소위 말해 고발했습니다. 네. 고발해가 지금 노성일이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 되니까 안민석 의원이 노성일을 도웁시다. 해가지고 후원 계좌를 만드는데 네. 그 후원 계좌에 소위 이름을 빌려준 사람 네. 박찬일 신부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박찬일 신부 이름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그 명의의 계좌로 박창일 그렇죠. 박창일 명의의 계좌로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데 3일 만에 네. 1억 3,700만 원이 들어옵니다. 음. 그래서 안민석 의원이 아이고 더 이상 돈 보내지 마세요.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게 기사화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박창일 신부구나. 네. 그리고 지난번에 노성일 법정에 나왔을 때 네. 이걸 물어봤죠.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네. 자, 1억 3,700이 들어왔는데 그 돈 받았느냐? 그래 노성일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박창일 신부 단서를 알았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이 박창일 신부를 추적을 했습니다. 네. 추적을 해 보니까 이분이 네. 예수성심 정교 수도회 소속이에요. 예수성심 정교 수도회.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카톨릭 사제들은 서울교구다. 예를 들어 인천교구다. 그렇죠. 광주교구다. 교구 네. 소속인데 이분은 교구 소속이 아닙니다. 수도회 소속입니다. 수도회 소속이고 네. 그래서 제가 예수성심 정교 수도회를 뒤졌죠. 네. 바로 청와대 옆 종로구 부암동에 있습니다. 어. 종로구 부암동에 여기 있고 네. 여기 전화를 걸었죠 제가 네. 찾아가기 전에. 네. 그래서 사무실에서 이야기했다. 박창일 신부의 숙소는 여기에 있습니다. 숙소가 여기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러나 네. 박창일 신부님은 워낙 바쁘신 분이다. 우리도 일정을 모른다. 자주 해외 나가신다. 네. 그래서 그분하고 직접 은 안 된다. 네.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내가 그분이 하는 미사가 있을 거 아니냐. 네. 미사에 주말 미사에 네. 꼭 시험 알려주는데 참석하겠다. 네. 설교를 듣고 싶다니까. 그것도 모른다. 사무실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다가 이름을 남겼죠. 네. 이름을 남기고 통화를 좀 하고 싶다. 근데 이제 사무실에서 제 이름을 우로 안 남겨 오로 남긴 거예요. 오종창으로 네. 핸드폰 번호하고 박형 씨는 저한테 전화 왔어요. 통화를 하셨어요? 통화했죠. 전화 와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뭐 사회적 이게 소위 말해가지고 활동 다양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 왜 전화했느냐. 네. 그래서 제가 신부님 네. 설교를 듣고 싶고 또 네. 미사도 보고 싶고 그래서 네.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쪽은 제 신부를 모르더라고요. 일단 네. 오종찬으로 알고. 네. 그러면서 안민석 의원이 쓴 책, 네. 그게 신부님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네. 그 책 읽어보셨습니까? 하니까 안 읽어봤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내용을 제가 그대로 뭐 인용해도 되겠습니까? 그건 좋다, 이게. 네, 네, 인용해도 네. 좋다. 네. 그러면서 몇 가지 탁 물으니까
당신 신분 뭐냐? 네. 그래서 제가 조갑제닷컴 개공 기자다. 네.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자기는 소위 허위 기사를 보도하면은 네. 그 기자를 네. 끝까지 쫓아가서 책임을 묻겠다. 와, 아주 끔찍한 말을 제가 들었죠. 끝까지 가서 책임을 묻겠다. 함부로 자기에 대한 기사를 쓰지 마라. 네, 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럼 하나만 물어보십시다. 네. 아니 노승일 씨가 그 후원금 안 받았다고 하는데 네.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네. 그건 줬다. 네. 주었다고 그건 이야기를 합니다. 1억 3,700만 원은 예, 그건 주었다고 이야기했다. 박창일 신부가 그래서 제가 네. 박창일 신부를 알아보려고 기사를 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인터뷰를 여러 군데 해놨더라고요. 예. 인터뷰를 한 걸 통해서 이제 제가 알게 되죠. 이분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네. 이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왜 이 사실을 제가 그걸 하느냐면은 네. 제가 지금 이분의 행적을 지금 추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연락해달라 이거예요. 그런 분인데 네. 인터뷰 한 걸 보니까 네. 1980년 네. 광주 사태 때 네. 그때 이분이 광주 가톨릭 대학 네. 학생이었답니다. 네. 그때 학생인데 그 광주 사태 걸 보면서 네. 본인이 이제 소위 신부가 되어가지고 뭐 정의 구현을 하겠다 네. 그런 마음을 먹었다. 네. 그래서 사제가 되고 난 뒤에 천주교 정의 구현 사제단 거기 소속 신부가 되면서 네. 통일위원장을 합니다. 이분이 통일위원장. 근데 교구 소속도 아닌데 정의구현사재단에서 이제 직책을 맡는 거네요. 그러니까 교구 소속 아니더라도 이건 다 하는 거고 그리고 이분은 소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예수성심 정교 수도회에서 네. 소위 말해가지고 사회 사목 담당이에요. 사회 사목. 사회 사목. 네. 사회 사목은 어떤 비사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네. 소위 말해가 많은 사회를 만나가 그분들한테 천주교 교리도 알려주고 대외 업무하는 거네. 대외 업무만 한 분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런 분이 이게 이제 그러면서 이분이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 통일위원장 이것도 네. 지내고 하는데 네. 그 행적이 있겠는데 통일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해? 그건 조금 더 말씀드리고 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소위 말해가 안민석 의원 책 부분 네. 왜 자기가 그런 내용을 제보를 하게 됐는지 네. 그 부분을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네. 자기가 네. 북한과 관련된 이 통일 문제를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북한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네. 각계 전문가들을 네. 자주 만났다. 거기에는 국방 전문가, 네. 안보 전문가, 외교 통일 분야 전문가 네. 한 달에 한 번 꼴로 모여서 밥도 먹고 그랬다. 네. 그런 자리에서 문체부 공무원으로부터 이 승마 얘기를 들었다. 승마를 들었다. 그래서 그걸 안민석 의원한테 알려준 거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출처는 일단 그렇게 되고, 예. 예. 그럼 이분이 결국 보면 사회적으로 우리로 따지면 진짜 발이 아주 넓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엊그제 이분이 경향신문하고 인터뷰한 기사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향신문 그 위에 민주노총이 있고 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소위 말해서 용산 네. 그때 그 철거민 할 때 그때 난 사건 네. 그 미사도 이 사람 이분이 계속 해왔고 네. 그래 그런 분인데 네. 이분이 상당히 그러니까 이 우리로 말하면 소위 말해가지고 진보단체 그쪽 상당히 연관이 있는 분입니다. 네. 그러면서 인터뷰에서 본인 스스로 밝혔어요. 1년에 한 번씩 자기 북한 간다. 그러면 북한 가서 이분이 만나는 상대자가 누구냐? 네. 사진까지 나와 있어요. 이분이 만나는 상대자. 이분이 누군가요? 강지영입니다. 강지영. 조평통 서기국장.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 이때가 2005년도에 찍은 사진이에요. 이 조평통 서기국장이에요. 강지영이라는 사람이. 네. 그리고 강지영이라는 사람은 네. 범민영은 네. 우리 이적단체로 판명된 범민영 네. 북측의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지금 현재는 네. 조선 그러니까 북한을 네. 조선 종교인 협의회 회장 겸 네. 조선 가톨릭 교협회 네. 중앙위원장 그러니까 북한에도 가톨릭 협회가 있고. 신자가 있고 그게 자기가 협회장이라는 대외적 타이틀 그러니까 진짜로 따지면 조평통의 핵심 멤버면서 네. 대외적으로 가톨릭하고 연관돼 있는 네.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하고 접촉 라인이 바로 박창일 신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네. 박창일 신부와 관련된 네. 이런 소위 진보단체들 네. 이 연관성을 찾는 게 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우종천 기자님 나와주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사건에 최순실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다음 편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